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눈도 없고 귀도 없는 주제에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김정은의 비애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이란 공습,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는 붕괴되지 않은 최후의 악의 쭉 북한에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지만 이게 최후의 보험이 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죽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미국의 공격은 늘 허를 찌르기에 절대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미국이 김씨 일가를 순식간에 제거한다면 살아남은 고위층 중에 김정은의 복수를 위해 핵무기 버튼을 누를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물론 핵무기 버튼을 눌러도 북한의 핵미사일이 과연 계산처럼 한국이나 미국에 날아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을 공격한 방식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분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진짜 문제는 분석하면 분석할수록 더 경악스럽기만 할 뿐이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총체적 난국이겠지만 제일 큰 문제의 하나는 북한에 미국의 공격을 포착할 눈과 귀, 즉 제대로 된 방공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먼저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북한에 비하면 몇 세대 위로 평가받는 선진적인 대공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입니다. 두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비싼 최신식 대공 시스템을 사서 미국의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이들이 갖춘 대공 장비들은 가난한 북한에겐 꿈의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란의 대공망은 24시간을 버티지 못해 완전히 무력화됐고 베네수엘라는 대공망을 가동도 못하고 당했습니다. 이란이 2017년 8월에 공개한 네가 신형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제 S-300 미사일 시스템을 비롯해 다양한 대공 미사일들로 나름 고, 중, 저, 고도의 3층 방어망을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네가 시스템은 중국의 국유 군사기업인 CETC 그룹에 제작한 JY-10 방공지휘 통제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나름 중국제 최신식인 것입니다. CETC 그룹은 자회사의 JY-10 시스템은 최신 레이더와 센서 결합 능력, 효율적인 지휘 통제 기능, 강력한 간섭 방어 능력, 빠른 반응 속도를 가졌다고 자랑했고 탐지거리 800km에 100개 목표물에 대한 동시 항적 추적 및 타격 능력이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목표 100개 동시 타격은 쉽지 않은 기술인데 이걸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방공 시스템은 지난해 6월 이란 이스라엘 전쟁과 최근에 미국 공습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했고 단 한 대의 비행기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전쟁 발발 24시간 뒤엔 미국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 상공을 유유히 비행했습니다. 방공 시스템을 제공한 중국은 아직까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어떨까요? 베네수엘라도 이란과 비슷하게 러시아제 S-300 장거리 미사일과 북후 M2 중거리 방공 시스템, 중국제 JY-27A 레이더 등 다양한 지대공 미사일과 레이더망을 운용했습니다. 심지어 마두로 대통령이 급습당하기 한 달 전에도 최신형 판치르 북후 미사일들을 러시아에서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은 방공망은 막상 실전에선 미군에 의해 무력화되어 가동조차 못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이 장비 노후화, 유지보수 부족, 훈련 부족 등의 이유로 온전하게 가동하지 못한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가동 중인 방공망은 미국 전자전기인 EA-18 그라울러, F-35의 전자전 장비 앞엔 눈먼 고철 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라울러가 방해 전파를 발사하면 적의 레이더엔 수백 개의 유령 항공기가 가득해 방공 시스템이 무력화됩니다. 게다가 미국은 시리아와 우크라이나 등에서 러시아 S-300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경험도 많이 쌓았습니다. 가령 전파 주파수 같은 것은 꿰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미국의 능력 앞에선 러시아제와 중국제 방공망은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 최근 전쟁의 교훈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마두로 체포 직후 기자들 앞에서 그 러시아제 방공망들이 그렇게 잘 작동한 것 같지는 않죠? 안 그래요? 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름 선진적인 방공망을 갖추고 있었던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당하는 것을 지켜볼 북한의 허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의 눈에 해당하는 레이더 기지는 아직까지 1950년대에 생산된 구소련제 레이더를 쓰고 있습니다. 북한 공군은 크게 3개 사단으로 구성됐는데 서부는 평양 방어 및 서북 지역 영공 방어, 중부는 한국 상대 작전, 동부는 동해안 지역,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뉘어 각 사단이 운영됩니다. 각 사단 산하에 탐지기, 즉 레이더 연대를 하나씩 두고 있고 연대 산하에 약 10개의 탐지기 중대를 운영합니다. 평양 방어를 담당하는 서부 권역의 탐지기 중대들은 저공 탐지용으로 배12, 고공 탐지용으로 배14 탐지기를 운영합니다. 배12는 서방 용어로 P12, 배14는 P14라고 합니다. P12 탐지기는 소련에서 1956년에 실전에 배치된 것인데 탐지 거리는 250km에 불과합니다. 1959년에 실전 배치된 P14는 고고도 탐지 능력이 조금 더 나아졌지만 성능은 P12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생산된 지 60년도 넘은 이 탐지기들은 러시아에서 이미 폐기된 지 오래지만 가난한 북한은 여전히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탐지기에 한해서만 고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공군기나 해군 함정, 전차 등도 모두 1950년대 소련에서 생산된 장비를 여전히 사용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없으니 북한군 장비 전체가 반세기 이전에 머물러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군용 차량들이 가랑잎이나 쌀개를 연료로 해 달리는 형국이니 최신 탐지기가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탐지 능력으로 돌아가면 북한의 고물 탐지기들은 이미 위치까지도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서부권역 탐지기 부대는 1중대 의주, 2중대 곽산, 3중대 선천 신미도, 4중대 문덕, 5중대 태천, 6중대 개천, 7중대 문천, 8중대 사덕산, 9중대 여독, 10중대 숙천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알 정도로 다 노출이 돼 있다 보니 유사시 순식간에 제압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물 레이더긴 하지만 그래도 가동이라도 제대로 되면 모르겠습니다. 노후화가 심하고 부속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만성적인 전력난으로 먹통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9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가 F-15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동해안을 따라 비행했지만 북한 레이더들은 전력난으로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무력 시위를 하려 했는데 상대가 알지도 못했으니 미국이 오히려 멋쩍게 되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우픈 일이죠. 북한이 아직까지 낡은 레이더를 쓰는 제일 큰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비록 우방국이라고는 하지만 수십억 달러씩 하는 최신 레이더 시스템을 공짜로 줄 리는 만무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 이전에 북한의 최신 군사기술을 아예 주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S-300 대공 미사일을 흉내낸 번개 5호, 번개 6호 대공 미사일을 자체로 생산했다고는 하지만 이 미사일들의 성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새로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최신 무기들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법이죠. 또 러시아에서 생산된 대공 미사일도 꼼짝없이 당하는 마당에 북한제 복제품이 아무리 그럴듯하다 해도 실전에선 신뢰도를 장담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에 자국군을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및 대공포 복합 방어 체계인 판치르 S-1 한 대를 겨우 도입해 평양 인근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단거리 미사일 시스템 한 대로 미국과 한국 공군을 상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일이고 전쟁 나면 그냥 1분 내로 아웃이 될 불쌍한 운명이죠. 북한은 지난해 3월 1970년대에 생산된 고물 인류신 76을 개조해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 한 대를 만들었지만 이것 역시 성능에는 의문표가 붙습니다. 또 실전에서 전투기 엄호를 받지 못하는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는 손쉬운 사냥감에 불과합니다. 대공방어의 중요한 축인 북한 전투기들의 능력도 미군의 공격에 뜨지도 못하고 당한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공군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열악하죠. 결론적으로 북한의 반항공 능력을 요약하면 속수무책이란 말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속수무책은 손을 묶고 나서 쓰지 못한다는 뜻인데 북한은
있는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미국이 이란의 호세인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제거한 뒤 김정은을 목표로 한다면 그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북한 인근으로 전개해도 북한은 외신 보도가 아니면 이를 알아차릴 수도 없는 불쌍한 신세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했듯이 전자전기와 위성 등을 앞세워 수백 대의 공군 전력을 예고 없이 투입하면 북한 역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경험과 능력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벌써 단 2달 안에 2명의 악의 축을 참수작전으로 제거했습니다. 자신감이 더욱 커지겠죠. 만약 김정은 참수작전을 편다면 어떤 방식으로 작전을 할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늘 미국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적이 오는 것을 알아야 핵을 쏜다고 협박이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당할 때까지 당하는 것을 모를 수밖에 없는 처지일 뿐입니다. 만약 미국이 김정은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핵무기를 쓰기도 전에 김정은 일가는 제거될 것이고 김정은 일가가 제거된 뒤 굳이 핵무기로 김씨 일가를 위해 복수에 나설 군 수뇌부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정국가인 이란과 달리 1인 숭배 국가인 북한은 김정은만 제거되면 그 체제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김정은 가문이 제거된 뒤에도 조건 반사적으로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파블로프의 개들을 키우는 것뿐일 것입니다. 허나 이런 개들이 있다고 해도 김정은 제거 사실이 전달되고 버튼을 눌러야 할 때쯤이 되면 벌써 한미 공군은 북한의 상공을 완전히 장악했을 것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전쟁에서 개전 초기 24시간 동안 1조 원어치의 미사일과 폭탄을 써서 1000여 개의 목표를 공격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한미 양국의 선제 타격이 시작된다면 1조 원이 아니라 수십 년을 비축했던 100조 원어치 이상의 타격 무기가 일시에 날아갈 것이고 북한의 수천 개 이상의 예상 목표가 동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각 입구까지 미국이 다 파가고 있습니다. 불벼락이 떨어지면 사소한 의심이 가는 표적조차 타격 대상이 됩니다. 도로 사정이 열악한 북한에서 미사일 탑재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는 어차피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북한보다 12배나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란도 단 며칠 만에 제압한 미국의 능력에 수십 년을 북한과 대적한 한국군의 능력이 결합하면 북한의 모든 골짜기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공격 대상이 됩니다. 눈이 없는 북한의 상공에서 한미 공군이 살아남아 움직이는 차량을 공격하고 그래도 살아서 발사되는 미사일 몇 개는 추력을 올리며 상승하는 초기 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눈도 없고 코도 없는 북한 체제를 선제적으로 공격에 없애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옵션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붕괴하면 한국도 함께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에 선제 공격은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측 불가의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악의 축 제거를 위해 한국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받을 피해는 계산조차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걱정도 걱정이지만 이란 전쟁 이후 우리도 어느 정도의 걱정은 품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눈 없고 코 없는 김정은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지만 북한 붕괴 이유가 답이 없어 지금 봐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김정은에게 말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정은아, 손바닥은 언제든 뒤집을 수 있어. 너 까불지 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